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종목 상담 굿바이 들어왔습니다. 한 종목씩 얼른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현대로템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이 현대로템 지분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오늘 9% 넘게 급등했다가 좀 윗골이 길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호재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올라탈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요. 어떤 호재 때문에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이게 무산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자주 들쭉날쭉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욕심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저는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정이 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는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 중이거나 아니면 물려있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잘 보유해서 올라왔을 때 좀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위험한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지금 솔솔 들려오는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자, 한미약품 들어와 있습니다. 34만 9천 원에 15%라고 하시네요. 올해 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와, 축하드려요. 지금 일단은 수익권이고요. 4월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꾸준히 볼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일까요, 멘토님?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엄청나게 기술 수출을 또 해왔던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도 역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제품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근래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를 보면, 한미사이언스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시세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타고, 즉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건 괜찮고요. 그렇지만 굳이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되게 단기로라면 괜찮긴 합니다만 굳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만 원,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40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이스테크 들어와 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24,800원에 비중 30% 추가 매수 될까요? 이분 진짜 고민 많으신 것 같은 게 오늘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멘토님 통신장비주, 5G주 정말 재미없잖아요.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종목이에요? 일단 지금 5G 쪽은 이슈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왜냐면 지난해 한창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잠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유행 같은 경우에도 옷도 과거에 이제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다가 갑자기 또 일자바지가 유행이 되고 또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나팔바지가 또 유행이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행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건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중이고, 조정이 되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고, 이 시기가 좀 잘 지나가야 돼요. 너무 일찍 사면요, 이 기간이 아직도 길게 남았는데 너무 일찍 사버리면 또 지쳐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5G 관련주들은 어느 순간 거래에서 이 의미 있는 어떤 거래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차라리 그 거래를 보고서,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그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아직 유행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는 지금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캐몬이 들어와 있는데요. 캐몬 4,000원의 비중 80%라고 하십니다. 올해 1월 전후로 매수하신 것 같고 최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비중이 80 워낙 커서요. 좀 본전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 종목일까요? 지금 보면 매수를 한 가격대하고 지금 현재 주가 좀 위험한 종목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빨리 수익을 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한 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지만 이 또한 길게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과거에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도 그 이슈 때문에 조금씩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요. 저는 일단 이 기업은 만약에 4,500원 이때 보면은 올라오자마자 막 밀어버리잖아요. 물린 사람들이 지금 막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올라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번 더 밀리면 그때는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4,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규 매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캐몬도 매수자의 영역, 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십니다. 4,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비중 축소 나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멘토님, 아까 금융주 좋다 이야기 주셨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좋냐, 신한지주가 좋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뭐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매력도 있을 거고, 신한지주 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둘 중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네, 드디어 오기 시작하네요. 자, 일단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한 1.4%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지금 오늘 2%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뭐 가격적인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하나금융지주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신한지주가 좀 더 높아요. 물론 하나금융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기업이거든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전 이 주가들은 막 회복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주가는 얼마입니까? 45,000원. 지금 주가는 싸죠. 그래서 신한지주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도 좋은데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신한지주 매력 있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신한지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이시티 들어와 있습니다. 1,200원에 30%. 멘토님 손절해야 되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일단 4월 14일경에 조이시티가 한번 튀어 올라서 1,200원은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업사이드는 열려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게임주들이죠. 이제 실적이 어떤 기업이 좋을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 게임주들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게임주들 한번 결제를 하면 사실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결제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하게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좀 급등락이 좀 있어요. 특히나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 기업은 지금 올라갈 때 따라붙었기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걸 못 참는 거죠. 그런데 다시 눌러놓고 또 움직이거든요. 조이시티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면 아마 11,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거래도 지금 뭐 빠져나간 거래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11만 원이죠. 11,000원이군요. 네, 가격이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고요. 근데 뭐 신규 매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갖고 계시다면 1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좀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오롱 글로벌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1,000원, 비중이 20%. 지금이 딱 매수가 근처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 종목일까요? 수익 극대화라는 건 사실 이제 그만큼 싸게 샀을 때겠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투기라는 건 뭡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쌀 때 사놓고 나서 끌고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비싼 가격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죠. 여기서 더 비싸게 판다. 이 한계점은 사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22,000원 선에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건설 들어와 있는데요. 51,000원에 비중 15%라고 하십니다. 일단 오늘도 그렇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수익권은 아니시고요. 그래도 올라오고 기대도 커지고 있고 계속 기다려 볼까요?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막 겁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고 있거든요. 굳이 달리고 있는데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아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사실 밀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본다면 사실 저는 55,000원까지도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규 관점에서는 매수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금융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나왔어요. 보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험 관련주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관련주는 제가 생각했던 종목이 좀 안 나와가지고, 네. 삼성화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좀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은행주 말고 보험주 쪽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화재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종목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55,000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정말 이 황멘토님 마음이 참 약하십니다. 보험주 바라보자 꿀팁 주셨는데 삼성화재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흐름 놓고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얼른 더 볼게요. KB금융 52,700원에 5%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 주신 건데 추가 매수 해볼까요? 네,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쉽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눌렸다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본다면 좋겠죠. 하지만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클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확실하게 위쪽을 방향을 잡았을 때.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것만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KB금융까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멘토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짜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힘들 것도 아니고 또 볕들 날도 오고 돌파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